김홍경의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서 낙을 나누자.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밀락동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또 안락동도 있으신데 이 어원은요 여민동락이라 백성과 더불어서 더불렸자 백성민자 동락 더불어서 살아라. 그래서 여민동락을 줄여서 아마 옛날에 밀락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목을 기꺼이 은자산자 은산선생님께서 김홍경의 여민동락 강의는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더 신비한 세계, 오묘한 세계, 반야의 세계로 안내하는 김홍경. 태초의 이야기꾼 김홍경은 사실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학문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한의학 어렵습니다. 근데 저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아자 산자. 저기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여러분들 전북에 있는데 선운사에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선운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북에? 고창. 무슨 면? 모르시죠? 아산면에 있습니다. 전북 고창 아산면. 아산면 3인리. 여기서 봉사활동도 제가 했습니다. 멀리 태국에서 원격 조정으로서 아산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산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산 선생님이 얼마나 강의를 재미나게 하는지 저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산 선생님처럼 재미나게 할 수는 없죠. 아산 선생님이 먼 훗날 1975년도 회의를 느끼고 제가 출가를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 절로 가느냐? 처음에는 사실은 전라북도 부안의 줄포 근처에 있는 내소사를 갔습니다. 해자 안자 스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소문 올 것 같아 이미 입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송광사로 내친김에 갔는데 제가 이제 1976년도 봄에 쫓겨났습니다. 가사장사면 행자가사를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완전히 옛날에 나왔던 그 만다라에 나온 소설의 주인공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자 산자 아산 선생님께서 주역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네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 아산 선생님을 제가 뵀는데 얼마나 한의학을 재미나게 얘기하는지 주역을 재미나게 하는지 그분한테 복 빠졌어요. 제가 그분한테 많은 점쟁이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 목, 화, 토, 금, 수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국금, 금국목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 더운 사람은 물로 치료해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산 선생님은 우리들을 빈정거리는데 절에 가서 이 불을 끄는데 이걸 물을 붑니까? 이거다 물 부어요? 물 붓는 바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끌려면요? 예? 바람 불어도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한의사 얘들 머리들이 쪼다구나. 탄력성이 없구나. 이게 목은 바람이거든요. 이게 바람도 불을 끌 수 있어요. 사람아. 사람이 열이 나는데 바람 기운으로도 끌 수 있는 거야. 왜 물로만 그냥 생지황이나 황년이나 황금이나 이런 걸로 찬양만 생각하거든. 우리는 바람기가 있는 걸로도 끌 수 있어. 아니 절에 가서 촛불 끌 때 바람 불지 물 부는 바보가 어딨냐. 니들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고 지역에 두루주자 변활력자 이거는 역시 행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두루 변하는 머리를 가져라. 소위 탄력성을 가져라. 영어로 얘기하면 flexible thinking 탄력성 있는 생각을 가져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 무한하게 변할 수 있는 무해자지한 힘을 주는 거지 반야를 주는 거지. 아니 수가 하나만 외우고 말이야. 수는 화를 이게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뽑아보니까 화가 나오더래요. 남편이. 여자를 뽑아보니까 수가 세게 나오더래요. 수가 여러 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죽일 상이다 이거죠. 제가 어저께 하나 명리학으로 풀어봤는데 수가 센 여자가 있고 화가 없는 남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 잡아먹을 거 그러면 뭐 물장사를 할까라는 둥 뭐 헛소리 해가면서 집안 파탄을 다 일으켜놨어요.
그 남자 보고는 뭐 여자 하나를 더 얻으라는 둥, 별 헛소리를 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대노해가지고, 아, 선생님, 야, 이놈아, 기름은 뭐냐? 예, 불의 원천이죠. 기름은 성분이 뭐냐? 예, 물입니다. 야, 이놈아, 행복한 집안을 왜 망쳐놓느냐? 기름이 수독이 있으니까 남자를 내조할 여자야. 그 여자는 내가 보니까. 왜 화평한 가정을 망치고 그래? 오행도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달렸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고지식하게 공부한, 명리학 공부한 분들은요, 여자가 수니까 물장사하고 남자를 죽인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옳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을 끄는데, 야, 아니 흙가루는 안 되냐? 여러분들, 이게 기름불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기름불, 이거 물로 꺼집니까? 안 꺼집니다. 뭐를 보여야 됩니까? 막 방석으로 압살을 시키든지 혹은 모래를 뿌리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도국화도 되는 거야, 이놈아. 광물질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왕청소하는 껍데기 가면은 금박이 있잖아요. 금박 있잖아요. 금박은 약이 됩니다. 어떤 데 화기를 내는데 약이 되거든요. 금가루, 은가루 다 약입니다. 금박도 아마 여기 우리 약상에 나올 거예요. 금가루도 여기에 정혼백, 혼백을 가라앉혀주고 화기를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수국화도 물론 되죠. 물을 부으면 꺼지죠. 바람 불어도 되잖아요. 혹은 토금으로도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 옛날에 산불이 너무 성해서 물로 안 꺼질 적에는 뭘로 끕니까? 네? 산불을. 저기 이라크에 정유관에 불이 붙었어요. 웬만하면 모래 뽀도 안 되죠. 물 부으면 더 타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수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을 받아가면서 꺼주는 사람이 하는 마지막 요법이 뭡니까? 그 불을 끄는데 맞불을 넣는 거죠. 맞불로. 이쪽을 폭발시켜가지고 그 불과 맞먹는 불을 맞불을 넣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도 도저히 안 꺼지는 불은 맞불도 가끔 넣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처방은 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맞불을 때 되는 거예요. 주역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을 끄는데도 여러분 이판사판으로 불을 끄는 수도 10,000명에 100,000 명에 100만 명에 한 명 있는 거예요. 한의사들 잘 들어라 낸들아. 나중에 네가 열병이 영 안 났으면 화국화로 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은 쓰지 마라. 100만 명 하나 10,000명이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 불이 불을 끌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병 잡으면 의사 아니요. 병 났으면 해똥도 나서면 약이죠. 뭐 비싼 약이래야 녹용, 우왕, 사양이래야 약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의 눈을 살며시 열어줬습니다. 아, 여자가 한의과 다니면서 지식만 배웠구나. 그러니까 상치 갖고 와봐. 먹어봐 일단. 네 입으로 먹어봐. 만져봐. 상치 잡숴보면 대부분 약성이 차겠어요? 덥겠어요? 찹니다. 와고 고냉이라 깔아드리겠습니다. 상치 우리 강 PD님 깔아주세요. 와고 고냉이라 상추는 와거라고 하거든요.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상치면 상치 고냉이라 쓰고 차죠. 흉격성이라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통리 오장이라 오장을 통하게 해주고, 과발냉이라 많이 먹으면 냉이 생긴다.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우리 방향편의 저자 해암공 선생님은 실제 잡숫구 만져보고 약성을 쓰신 분입니다. 옛날에 본초 광목에 의존을 안 했어요. 여기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방활투 원서문의 저자 해암공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사견으로서 어찌 천하의 만가지 병변을 내가 다 알게 할 수 있겠는가?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면 되풀이 설명해야만 의술이 늘 테니 나는 책만은 못 내겠다. 같은 말을 반복으로 수없이 해야 되거든요. 음양탕이 뭡니까? 뜨거운 물에다 찬물 섞어 잡수시라는 순환수 먹기 운동입니다. 순환수. 사람 보면요, 찬 거하고 뜨거운 것이 같이 공존을 해야 순환이 됩니다. 아래는 따끈하게, 머리는 차게,
소녀시대가 좋아하는 반역법 주장하는 게 순환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순환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름철에 냉수, 참외, 상치, 수박, 음료수나 많이 들면 가을철에 가서 대병에 걸린다. 큰 병에 걸린다. 동요보감에 허준 선생님이 예언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젊은이 특히 벌컥벌컥 찬물부터 들이키기 좋아하는 분들, 강계 소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강과 계피와 소주를 팔팔 끓여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 남편 함지박에 들고 가서 제일 먼저 먹인 것이 차가운 막걸리였겠습니까? 수박이었겠습니까? 참외였겠습니까? 생강계피를 소주에다 팔팔 끓여서 강계소주를 먼저 한 잔, 따끈하게 한 잔 하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보리밥에다 상치 잡숫게 했죠. 우리 그런 문화 사라졌어요. 생맥주 좋아하시는 우리 촬영 기사 어르신네, 먼저 뜨거운 물 한 잔 달라고 그러고 생맥주 드세요. 그 뜨거운 건 올라오고 창문 내려서 잘 섞일 거 아니에요. 순환이 잘 됩니다. 우리 음식 문화, 해암공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해야 몸에 붙죠. 침 하나 넣는데도 오른쪽으로 이게 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학생들 데리고 실습할 때 침이 걸려갖고 막 무서워서 못 돌아가니까 걸리면 더 아파요. 막 빨리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부족하면 되풀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감당하겠느냐. 내가 되풀이 잔소리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하고 많이 사양했으나 거듭하는 권유에 못 이겨 감히 여러 처방 중에서 아주 탁효한 아주 저요한 것들을 모아서 만에 하나라도 활용이 되게 하는 바이다. 투약은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증감을 하고 아무리 돼지고기가 맛있다 하더라도 뚱뚱한 우리 딸은 돼지고기를 조금 줄이고 매운 김치를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른 우리 아들은 돼지고기 비계도 좀 더 넣어야 되겠죠. 거기도 증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른 아들이 매운 라면 먹을 때는 좀 적당히 좀 우유라도 좀 섞든지 치즈라도 넣든지 그래야죠. 뚱뚱한 우리 딸 사리곰탕면 자꾸 좋다고 그러면 매운 라면을 섞여주지 고추장 막 퍼 넣든지 그래야죠. 약도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사물탕입니다. 사물탕. 언젠가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했습니다만 반복해야지. 한의사들도 외우기를 막 지멋대로요. 약에는요 음양 오행 있고 추나추동의 사계절의 덕을 갖고 있으면 기가 막힌 약입니다. 봄에 해당하는 당귀, 여름에 해당하는 천공, 가을에 해당하는 백작약 한 바퀴 뿌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뚱뚱한 사람들은 피해야 될 숙지황, 끈끈하죠. 생지황을 구중구풀어 9번 찌고 9번 말려서 만든 끈끈한 젤리 같은 숙지황, 당귀, 천궁, 백자각, 숙지황,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외우는 것이 순서인데도 뭐 숙지황, 천궁, 백작, 당귀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 합방하면요 사군자탕이라고 써요. 사군자탕에는 인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삼 좋다 남용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열 있는 사람들은 독약이 없다. 그래서 인삼은 저는 많이 안 씁니다. 인삼, 백출, 백복령. 우리 해암 선생님의 가르침은 항상 조리가 있어요. 사물탕, 사군자탕, 그 다음에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요. 숙주향이 끈끈하니까 뚱뚱한 사람한테는 사물탕을 써야 되겠어요? 사군자탕을 써야 되겠어요? 인삼만 좀 조심하시고 백출이 뭐냐면 삽죽뿌리, 몸 살 빼는 데서는 창출입니다. 창출. 백복령은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예? 이뇨제. 하얗면서도 소변 잘 나오게 하는 거. 감초만 조금 달짝지근하지 약전제가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적에 하나는 음적인 약이라 마른 사람한테 쓰는 거고 하나는 양적인 약이라 좀 통통한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이 합방하면 무슨 탕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물탕, 사군자탕 합하면 무슨 탕이요? 8개니까 팔물탕이죠, 팔물탕. 아니, 우리 방향화편 정복하는 거 시간 문제인데, 여러분. 조금만 외우시면 팔물탕. 그러면 이제 십전대부탕이랑 가까웠네요. 팔물탕에다가 뭐 더하면 십전대부탕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가 기기묘묘한 얘기입니다. 음양의 주어가 맞아서 다 넣긴 넣습니다. 뭔가 조금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계피, 두툼한 건 육계라고 하는데 계피와 강원도에서 뿌리가 길은 건 뭐 있죠? 여름철에 횡게닭 먹어라. 황기입니다. 횡게닭이요. 지난번 강의할 때 부산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그 홍합을 뭐라고 그랬죠? 홍합을? 한문으로 홍합을요? 홍합을 지난 시간에 조금 맛만 봤는데 방향편 보시면 다 있습니다. 깔아드리겠습니다. 담채라고 그랬는데 부산 사투리로 담치라고 한다면서요. 부산 사람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요? 담치라고 그래요? 이게 담채의 사투리겠죠. 횡게닭 하는 게 황기의 사투리겠죠. 육모초 하는 건 뭐겠어요? 뭐의 사투리겠어요? 육모초가, 이 육모초겠어요, 이거? 익모초. 어머니를 이롭게 한다. 익모초를 육모초 사투리가 된 거죠. 옛날에도 담치란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담치의 사투리 같습니다. 한의학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민간 언어로 내려오는 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계피와 황기 요걸로면 이게 무슨 탕이라고요? 팔물탕에다가 두 개 합하면 십전대보탕.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다 녹용 넣으면 무슨 탕이요? 녹용대보탕이지 뭐예요, 녹용대보탕. 십전대보탕. 이거예요.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게 한의학이. 하나는 음적인 양, 하나는 양적인 양인데 조금 기운을 더 넣어주자. 조금 향기롭고 덥게 해주자. 두 개 넣은 게 십전대보탕이에요. 인삼하고 계피만 조심하시면 큰 부작용 없어요. 숙주향 조심하시면 큰 부작용 없어요. 뚱뚱한 사람은 숙주향을 빼고 더운 사람은 인삼 계피 빼고 환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허막소랑 허거든 많이 쓰지. 많이 써도 좋다 그랬거든요. 십전대보탕. 여기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제 육미주향탕이라는 처방이 기가 막힌 처방이 있습니다. 육미주향탕. 산수유 참 좋은데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웃기고 자빠졌네. 무조건 남자라면 다 좋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산수유가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여기에 산수유가 들어가는 처방. 뚱뚱한 사람한테 좋을까요? 마른 사람한테 좋을까요? 육미주향탕은 산수유가 들어갔다면 마도 들어갔어요. 마 산약이라고 해서 마가 들어갔어요. 마하고 산수유가 들어갔다면 뚱뚱한 사람한테 좋을까요? 마른 사람한테 좋을까요? 마른 사람 양입니다. 육미주향탕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합하면 이게 16가지죠. 16가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방향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심심한데 배추, 미나리 약상과도 좋지만 한번 고답적인 이야기 좀. 자, 사물탕 플러스 사군자탕 합하면 무슨 탕이요? 팔물탕. 팔물탕 플러스 계피, 육계라고 하면 육계는 좀 도톰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 육계, 황기거든요. 황기. 하면 이게 무슨 탕이라고요? 십전대보탕. 십전대보탕에다 육미주향탕 합하면 무슨 탕이라고요? 보황탕이랍니다. 십전대보탕 플러스 육미주향은 보황탕. 이렇게 하면 한의학의 ABC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하고 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증감을 형편에 따라서 해라 그겁니다. 십전대보탕에다 육미주향탕만 합방하면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는 처방 한 두어 가지. 하나는 지렁이 갈비, 하나는 모기옥화. 자기 멋대로 넣을 수도 있죠. 여기다 또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넣을 수 있죠. 지렁이 갈비가 있습니까? 모기옥화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임의로 써라. 임의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감을 적절하게 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탕이 되느냐? 만병통치약이 되는데 가감만 잘하면 재미씨 팔탕. 너 한문인데
온갖 째째에다가 온갖 맛이 18개 들었다는데 할 말 있어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재미 18장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한의학에 입문하신 겁니다. 우리 해암 선생님께서 여러 방문 중에서 탁한 것을 고르긴 곤란한데 투약은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증감하고 치료는 증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라. 자, 수원에서 오신 어르신네, 혹시 당뇨가 있으십니까? 아, 당뇨 없으세요? 혹시 뭐 오래된 무슨 병이 있어요? 혹시 어떤 거 있어요? 간이요. 그래서 뭐 간염 진단을 받았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감기가 오셨어요, 지금요. 감기부터 고쳐야 될까요? 간염부터 고쳐야 될까요? 간부터 고쳐요? 감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병부터 먼저 쫓아내고 간은 천천히 도전해야죠. 치료는 선후가 있어야 돼요. 가까이 온 병부터 먼저 치료해주고 오래된 질병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공격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투약은 형편에 따라서 증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찌개를 끓여도 사람 봐서 빼고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잡수실 때 먼저 뜨거운 것부터 잡숴야 될까요? 찬 것부터 잡숴야 될까요? 뜨거운 거 잡수고 나중에 시원한 거 잡수는 게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찬 건 내려가니까 순환이 되는 겁니다. 먼저 뜨거운 것부터 들고 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한 후에 찬 거를 넣어주면 뜨거운 거 찬 것이 잘 섞입니다. 찬 걸 먼저 먹으면 찬 거는 아래 가서 쥐를 만들어내네요. 나중에 뜨거운 위로 올라오네. 눈을 나쁘게 하네요. 선후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바둑에도 선수냐 후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패가 달라지죠. 그렇죠. 먼저 할 말이 있고 나중에 할 말이 있죠. 선후 경중을 가려라. 가벼운 거와 중한 걸 가려야 됩니다. 투약은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증감을 하고 치료는 증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라. 경중을 가려라. 10가지 병에도 한 가지 약을 쓰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병에도 한 가지 처방을 쓰기도 하고 한 가지 처방에 여러 가지 약재를 합하기도 하고 초보자는 뽑아쓰기가 어렵기에 여러 가지 처방을 분류한 다음에 이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하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방약합변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맨 위에는요 상치, 미나리, 당귀, 천궁, 백작약, 숙정, 본초학에 해당하는 약성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장소인데 자세히 보시면 상통, 주통, 중통, 하통 세수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통에서 처방을 골라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되 상통은 보익지제요. 상통은 순한 약들이고 중통은 화해지제인데 하통은요 일부러 어르신네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하통은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게 공벌지대다. 공격하는 약이거든요. 공격하는 약.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처방은 하나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몇십 년 하셔서 우수한 음력론을 가진 분들도 이걸 쳐다보고 이거 쓸까 말까 엄청 고민합니다. 차면 너무 차고 더우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방약합편을 보면 제일 위에는 약성가가 있고 맨 위에는 주로 포함해서 순한 약, 두 번째는 화해약, 아래쪽은 공벌지제. 그래서 세수로 당신이 스스로 전 세계 유력 없이 이와 같이 멋지게 나눠놨는데 그래서 내가 세계통으로 해서 보익지제, 화해지제, 공벌지제 3가지 품성을 알게 하고 별도로 운용법을 달아서 배우는 이가 책을 펴보면 치료할 수 있게 해놨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옛사람이 전한 것은 아니지만 옛사람이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는 지혜를 짜내서 했다. 그런 책이었다. 여러분하고 공부할 건 이 위쪽에 있는 주로 약성가 옳시다. 자, 해암공 선생 이야기는 조금씩 차차 더 하도록 하고
여름철에 제일 맛있고 시원한 과일이 뭐 있죠? 여름철에? 수박. 수박하고 비슷하면서도 시원한 것도 뭐 있죠? 참외. 수박, 참외. 약성가 하나 짚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수박은 찰까요? 더울까요? 차죠. 참외는 달까요? 달까요? 매울까요? 많이니 달죠. 많이니. 수박을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는지요? 사무장님, 이 수박은 여기 뭐라고 써있죠? 수박은 뭐라고 써있어요? 자, 많잖아. 우리 여름철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과일, 수박, 참외입시다. 아울러서 오이까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박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수박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과 이게 이제 오이과자기도 한데 서과라고 나옵니다. 수박을 이제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수박은 어쓰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한문으로 서과, 예, 감. 그 다음에 약성이 어때요? 차요, 더워요? 차죠. 서과 감한, 예? 서과 감한에 여름 더위를 싹 내려주죠. 더위의 독을 없애준다. 치서독이라. 더위 서자 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강PD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과 감안에 치서독이라. 여름철에 독을 없애준다. 번갈현리의 이수족이라. 여러분들 아래를 보시면 서과의 약성가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쓰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 여기는 그냥 한글로만 써드리겠습니다. 번갈. 갈증 나고 덥네. 번갈. 현리. 한문으로는 깔아드리겠습니다. 피, 대변. 속된 말로 피똥 싸는데 좋다. 그런 겁니다. 근데 몸이 차서 오는 피똥 싸는 분들은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이 더워서 오는 분들. 이수족이란 말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이뇨를 시키는데 만족 다다는데 이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예, 이게 보통 아니 물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수족, 예, 이수족. 이는 이롭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종의 몸에 있는 물을 잘 이뇨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외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참외가 몇 페이지라고요? 저기서 컨닝 피부가 273회 참외. 이야, 참외는 참외로 안 나옵니다. 참외과자는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이거 한문 깔아드리겠습니다. 첨과라고 나오네. 첨과. 네, 우리 약성가 한 번씩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몸이 냉한 사람들 참외 좀 그만 들으라고 그래요. 특히 오이는요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해암 선생님이 오이에 좋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가 특히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배고픈데도 오이 먹어도 좋겠어요. 첨과라고 그러는 첨과. 이 첨자가 참 어려울 첨자입니다. 저도 이거 뭐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 혓바닥 옆에다가 발깜자를 썼네요. 야, 저도 외우긴 외워도 이거 한문으로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첨과는 맛이 어떻습니까? 역시 참외가 달죠. 성분이 시원할까요? 성분이 더울까요?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첨과 감안에. 뭐, 이 정도는 한문으로 써도되겠죠. 그 다음에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이거 한의사들 외우려면 아주 우리 내기 할 때 이거 외우는 사람 보면 아주 돈을 수십만 원씩 걸어줍니다. 갈번소라. 내내 번갈이나 같은데 우리 해암 선생님이 지겨우니까 말을 뒤집으니까 번갈, 허덕하면서 갈증을 없애준다. 그겁니다. 갈번소. 깔아드리겠어요, 첨과. 예, 방랑가편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능리소변에 능이 소변을 이롭게 하고 통삼초라. 삼초라고 그러면 첫째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했거든요. 상중하 얘기를 보니까 오늘 참 마지막 마무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선 이거 좀 공부 좀 하고요. 첨과 감안의 갈번소 능리 소변의 통삼초. 삼초를 탁 떨어준대요. 자, 여기까지 시작.
청과 감안의 칼본소 능리 소변의 통삼초 서과 감안의 치소독 번갈혈리의 이수족. 이렇게 해서 4번을 불러야 이 노래가 운이 맞습니다. 여름철에 수박, 참외, 얼음물, 팥빙수, 오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가을철에 가서 학질병까지 추웠다 더웠다 이상한 병으로 크게 시달립니다. 이런 걸 잡수시더라도 뜨거운 물 한 잔 혹은 음양탕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제발 생맥주에 참외 수박 안주로 시키지 마세요. 특히 뚱뚱한 분들, 뚱냉 체질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병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 상초, 중초, 하초 얘기할 적에 상중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천하에는 상의가 있고 중의가 있고 못돼 먹은 하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의에 불과합니다만은 중의라도 되고 중의가 상이라도 되는데 상중하의를 규정하는 멋진 말이 우리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 따라서 우리 한양명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양명 중에서 불환금, 외환은행할 때 불환금 정기산 이런 게 있거든요. 불환금 정기산. 아니 여기 애암 선생님의 책에 나와요. 정기산이라. 무슨 말입니까? 금하고도 교환할 수 없는 바른 기운을 준다. 예?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냥 법문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쌍화탕 멋있잖아요. 쌍화탕. 쌍화탕이 뭐예요?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한의에서 최고로 건강한 사람,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 온몸에 조혈이 잘 된 사람을 음양화평진이라고 합니다. 쌍화탕이라도 그런 말이에요. 그게 멋있어요. 이걸 합하면 무슨 탕일까요? 이걸 합하면요. 유명한 쌍금탕 벌써. 쌍금탕. 뚱뚱하나 말라나 뚱뚱하나 말라나서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이 쌍금탕이 옳시다. 왜냐하면 쌍화탕은 느끼해요. 너무 달아요. 뚱뚱한 사람이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쌍화탕 여러분들 진한 거 특히 너무 달짝지근 거 수정 많이 넣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요새는 쌍화탕이요. 맛이 없어야 돼요. 중국산 째째한 천목을 많이 넣었다 오히려 잘 지는 사람들. 그래서 쌍화탕 맛을 없앴어요. 끈끈한 숙정 맛을 없앴습니다. 그래야 요새 배부른 시대에 맞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옛날에 못 살 때 진한 쌍화탕 좋아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말만 불환금 정기산이라고 그랬지 이 탕은요 뚱뚱한 사람 약이에요. 요건 마른 사람 약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 잘 모르면 쌍금탕 써라. 평생 쌍금탕 써서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못난 처방가들이 쌍화탕만 쓴다든가 불안점에서 쓴다든가 어쩌다가 뚱뚱한 사람이 왔다면 좋지만 마른 사람한테 말만 멋있지 불안정산 잘못 썼다가는 작살납니다. 작살. 전라도에 가면 김사물 사물탕만 쓰는 사람이 있고 강원도는 최오적 오적산만 쓰는 사람이 있고 저 경상도에서는 이부자 맨날 가면 부자만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변통이 없으면 안 돼요. 사물탕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부자가 더운 약입니까? 찬 약입니까? 엄청 더운 약이거든. 옛날에 사양대리를 제가 부자를 끓인 채로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사한 거 아닙니까? 아, 이 부자라는 사람은 그냥 디립다 부자만 써도 다 나섰네. 우연히 냉한 사람만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왔는데 아드님이 지금 감기 뒤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응? 가서 부자 먹여. 나 부자 먹어서 손해본 적 하나도 없어. 어쩌다가 인삼 써가지고 재미 본 사람들 인삼 무조건 좋다고 쓰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입니다. 음량을 안 보고. 그래 부자를 먹였더니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머리 깎고 중대로 들어갔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살 수가 있어야지. 자기가 쓰던 약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어린아이에다 감기 뒤끝에 여열이 있는 남은 열인데 왜 부자를 먹여요? 어린아이가 감기 뒤끝에 열이 있는 데다가 며칠 전에 녹용을 잘못 먹어요. 어린아이가 어르신 됐는데
선생님 말씀 녹용 잘못 먹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오신 분이 백석에서 만났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녹용도 사슴은 피가 더워요, 차요? 털이 짧아요, 길어요? 털이 짧은데 눈썹 막 뒹굴고 그러죠. 몸이 더울 거 아니야. 거기다가 머리 쪽이 양쪽입니까? 음쪽입니까? 양쪽이죠. 그렇죠? 사슴 뿔이요. 양기가 많습니다. 여기 피 안에. 더운 거예요. 어린아이, 녹용, 감기주 잘못 먹고 바보 되는 애들이 허다합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녹용 갖다 먹여라. 녹용을. 부잣집 애들이 머리가 좀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녹용이 머리를 이 머리를 이 두뇌를 갖다 덮게 하니 그게 됐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에도 속지 말아요. 말은 멋있지만은 쌍금탕은 뚱뚱한 사람은 불안건조무사, 말른 사람은 쌍어탕. 합해보니까 정말 좋네. 그래서 쌍금탕은 무난합니다. 잘 모르면 섞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우리 한의학계의 유명한 격언, 여러분들에게 격언으로서 풀어가는 우리 한의학, 상의는 치 미병이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미병 해놓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미연에 방지합니다 했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서 나왔다고 써주고 왔어요. 사무장님 그때 보셨죠? 상의는 치에 미병하고. 그러면 중의는 어떻게 할까요? 중의는 치 어떻게 할까요? 예? 치. 병이 막 올 때 욕심을 내서 치료합니다. 치, 욕병. 자, 그럼 하의는 뭘까? 하의는 치. 미병이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와서 고치는 거 정도까지는 좀 봐줍시다. 그럼 음양관으로. 근데 하의는 어떤 때 고치려고 덤벼들이 이제 다 망가졌을 때. 그래서 이게 어려운 한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다 붙이면 뱀사자입니다. 이렇게 다 붙이면. 네?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하면 몸기자, 자기 할 때 기자죠. 근데 요거를 반쯤 요렇게 하면 이미 이자입니다. 이미 이자. 그래서 하의는 치, 예? 치 이병한다. 멋있는 말이죠. 핫발의 의사는 이미 망가진 병을 치료하려고 덤벼들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의학계에 근무하시는 여러 어르신 여러분 같이 근심합시다. 상의는 치 미병합니다. 미연에 방지합니다. 예방의학이 최선입니다. 조그마한 징조, 그 사람의 품성 혹은 그 사람의 습관을 보아서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병이 와서 고치려고 하는 건 중의요.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손을 대는 거. 예?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하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맺을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사람이 목이 튀어나오고 눈깔이라고 하면 이거 방송 시리즈, 눈알이 튀어나오는 증상으로 수십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돈은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폐기내고 가니까 폐를 한쪽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폐를 잘랐습니다. 하루는 소화기내고 가니까 위장을 좀 잘라내버려요. 위장도 잘랐습니다. 하루는 편도소도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 농담이니까. 다 잘라내고 나니까 이제 살 생각도 안 나요. 정신과 의사를 갔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 그렇게 다 잘라내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재미가 없어서 사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돈은 수백억 벌었어요. 근데 그 와이셔츠가 그거 얼마나 입었습니까? 얘 하나 갖고 30년 입었습니다. 짠돌입니다. 짠돌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뭐 시컷 먹고 입고 싶은 거나 시컷 입고 죽으세요. 정신 가서 할 말이 있어야죠. 소원이나 이게 돈이나 쓰다 죽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 구두쇠가 그럴 법하다. 그래서 큰 백화점에 가서 와이셔츠를 100벌을 받죠. 100벌. 와이셔츠 있는 사람이 13인치 반? 아니 내가 무슨 13인치야? 나는 여태까지 12인치 정도 입고 살았는데 이 사람 와이셔츠 장사가 100벌 손님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죠.
12인치, 12인치짜리 작을수록 좋습니까? 그럼 와서는 꼭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사장님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좁게는 해드리는데, 그러시면 눈이 튀어나오고 목이 붓는 병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년에, 죽기 말년에, 결국 자기 일생 동안 눈 튀어나오고 목이 붓는 거, 이유를 와이셔츠를 좁은 걸 입은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모든 신사양반 여러분, 와이셔츠 너무 조이지 마세요. 경동맥 압박이 생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무백화점 8층에서 개업을했는데, 잠실에 백화점인데, 어느 분이 막 숨이 답답하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아, 화병이십니다. 나 화날 거 없는데요. 남편도 잘고 애들도 잘 크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혹시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십니까? 매 끼라고서 매 살구씨가 하나 걸린 것 같아서 이런 거는요, 할 말을 해버리십니까? 난 할 말 다 하고 사는데요. 그래서. 그럼 혹시 브레이지요, 가슴 가리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저한테 왜 묻느냐고. 속옷 사는 거. 아니 근데 그거 혹시 몇 년씩 입은가? 응? 세상에 가슴 가리개 브레이지어를요 15년 동안 꼬매가지고 입을 때 꼬매고 가슴은 커졌는데 그거를 제가 알아맞춘데 한 3시간 걸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맞아. 뭘 물어도. 그랬더니 결국은 속옷을 좀 큰 걸 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가 와서 다음날 선생님 다 나섰습니다. 브레이즈 큰 거 사 입고 나섰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부릅니다. 다 같이 한번 팔짱 껴보실까요? 한번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자, 전국의 시청자 사부대중 팔짱 끼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껴보시기 바랍니다. 봐요, 어색하죠? 선생님 벌써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시네. 제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예? 거꾸로 껴보세요. 저 선생님 거꾸로 금방 하시네. 네. 자주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지를 왼발부터 넣으시면 오른발부터 넣어보고, 화장실에 가서 실례를 할 적에 왼쪽으로 닦으신 분은 오른쪽으로도 한번 닦아보고, 음양 화평진으로 가는 길은 상의는 치미동한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 징조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